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외솔회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외솔회 회장 이창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솔회 회장님이 되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외솔 선생의 나라 사랑, 또 한글 사랑을 되짚어 보게 되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솔 최은배 선생님이 나라 사랑, 한글 사랑 하셨다는 거는 전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외솔 선생님 이야기가 없고요. 한글 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연구하시고 과목 생활까지 하신 외솔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분들이 생각했던 한글 사랑, 나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 외솔 선생이 그 어느 교과서에서도 다뤄지지 않는다. 이 부분은 또 신임 외솔회 회장님이 되셨으니까 좀 더 각별히 좀 실천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외솔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많은 그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쭉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가장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외솔 선생님은 실천가셨다라는 부분인데 혹시 그 실천가라는 그 의미를 조금만 그 부연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 가슴에 담고 계신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간 것이 1975년인데 외솔 선생님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난 후라 제가 외솔 선생님 강의를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중학교 때 저희들 이제 공부할 때 학교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중학 문법, 국어 문법 이렇게 배우고 어떤 학교는 외솔 선생님 쓰신 그 중학 말본, 뭐 고등 말본 이런 식으로 말본이라고 된 책으로 공부했는데 저희 학교는 중학 말본 이렇게 배워서 그때 외솔 선생님 용어, 뭐 잡음시라든가 이런 토시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외솔회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또 가르치고 이제 외솔회 관계에서 이렇게 회장이 되었습니다만은 부회장으로 일할 때 외솔 전집이 나왔을 때 책무이기도 하고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외솔 전집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중요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나라 사랑의 길 1958년 판 그 머리글에 보니까 해방이 됐을 때 외솔 선생님이 사흘만 늦었더라면 총살당했을지도 모르는데 서둘러 서울로 돌아오신 후에 하신 일이 이거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 군정청에 이제 편수 업무를 담당하시고 3년 동안 뭐 철수야 영희야 그 바두가 하는 그 교과서를 외솔 선생님 직접 다 구상 편집하시고 일을 관여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나라 사랑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맡은 3년 동안 5분을 허투루 쓴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정신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총살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고초를 당하시고 바로 돌아와서 한글,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신으로 살았나, 그런 정신을 이어가고 있나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스스로를 좀 부끄럽게 돌아봐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 교수님 외솔회 회장님으로 인터뷰에 오시면서 사실은 더 좋은 자료를 그 유튜브 영상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하신 게 있어서 이후에는 그 영상 자료를 조금 같이 보면서 그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말본, 그 다음에 한글가리 외솔 선생님의 저서의 중심인데 그 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조선민족 갱생에도 일본에서 돌아와서 그 당시 어려운 시기에 유학하고 대학원까지 공부한 자기가 책무로서 고국에 바치는 선물로 이 글을 쓰겠다 그래서 동아일보에 연재하시고 그걸 1926년에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기본 정신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우리말본 머리말에 있고 한글갈 머리말에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이미 많이 다루어져서 거기서 자주 다루어지지 않은 1937년에 나온 한글의 바른 길, 그 다음 1947년에 글자의 혁명, 그 다음 1953년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그다음 1954년이 한글 파동이 일어났던 해인데 한글의 투쟁.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글 전용이나 대부분 가로쓰기로 되어 있는데 한글 전용 가로쓰기 이것이 외솔 선생님의 이 한글의 투쟁에 힘입은 바 크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한글 운동하시고 실천하시고 교육하신 것들을 정리해서 쓰신 글이 나라 사랑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살에 공부하기 시작해서 1958년 이 책을 쓰시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쭉 정리하셔서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나라 사랑, 한글 사랑 정신을 제가 직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고 직접 들은 적이 없어서 결국은 남겨두신 글로 파악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남겨두신 그 책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이 이제 그 내용들을 쭉 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솔 선생님 강의하는 사진 모습인데 1965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외솔 선생님이 연세대학교 뒷산에 아마 청송대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학생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외솔 선생님은 항상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에게 한글 사랑,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워주는데 굉장히 열심히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외솔 선생님의 나라 사랑, 한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외솔 선생님의 나라 사랑 정신, 계례 사랑 정신 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한글 연구와 교육, 실천 정신은 여러 글책에 나타나 있지만 오늘은 다른 분들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선민족 경생에도 우리말본 한글갈에 나타난 그런 정신들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고 그 나머지 책들에 나타난 정신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책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외솔 선생님이 한글이 목숨이다 그런 정신으로 한글을 연구하고 교육하신 그 정신은 우리말본 머리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고 나머지 책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의 문화 창조의 활동은 그 말로서 들어가며 그 말로서 하여가며 그 말로서 남기나니 이제 조선말은 줄잡아도 반만 년 동안 역사의 흐름에서 조선 사람의 창조적 활동에 말미암던 길이요 연장이요 또 그 성과의 촉적에 끼칩니다. 그래서 문화 창조 활동이 모두 말로 이루어지고 말로 행하고 또 말로 결과를 남긴다. 그래서 우리말은 우리 민족 역사에 창조 활동이 말로 이루어졌고 또 말로 도구로 삼아서 이루어졌고 또 그 성과가 말로 남아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말본 연구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글의 바른길에 나타난 한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한글의 바른길은 1937년 2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1937년은 우리말본 초탄이 인쇄된 해이기도 하고 굉장히 바쁜 해이면서 또 일제 압제가 한참 심해가던 그런 시기였는데 최현배 선생님이 한글의 바른길을 내셔서 한글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정확한 지침들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한글의 바른길 목차를 보면 한글 운동의 유래, 문자와 문화, 한글 운동의 본질과 그 발전, 새 받침의 제 문제와 해결, 조선 말본의 갈말, 수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 한글은 어렵다, 쓰기가 어렵다. 아마 맞춤법 규정이 나오고 나서 맞춤법에 맞게 쓰기가 어렵다는 그런 심리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어와 조선문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글의 바른 길 첫 부분에 한글 운동의 유래에 나타난 한글이 나아갈 길을 밝히신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글의 하는 일, 하나요 첫째요 대이요 큰 것이요 또 정이며 바른 것이며 그런 곧 소리거리니 한글은 곧 훈민정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글로서 종래에 낮추어 보고서 부르던 이름 언문을 대신하여 쓰는 순조선말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언문이라는 말 대신에 한글이라고 써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한글은 바른 글이니 모든 것이 법에 맞도록 정리되어야 할 것이요.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조선어학회에서 발표했는데 그 발표된 한글 맞춤법이
그때까지 쓰던 한글 표기법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하는 논란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바른 글이니까 어법에 맞게 과학적으로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두 번째, 다음에 한글은 곧 글이니 늙은이나 젊은이나 사내나 계집이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 글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글을 배우고 깨쳐야 한다. 그런 것을 강조하셨고요. 끝으로 한글은 하나된 글이니 세계에서 첫째가 하는 글이요. 또 조선에서는 한 가지로 쓰여야 할 것이다.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한자를 많이 쓰고 있고 또 국한문 혼용으로 된 문서들이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셔서 대단히 한글로 우리 정신을 구현해야 된다. 조선에서는 한글로만 써야 된다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정리와 보급과 통일의 세 가지는 실로 한글의 근본의니 한글운동은 실로 이 한글의 근본의 한글을 정리하고 또 교육하고 보급하고 또 쓰는 것은 한 가지로 통일하는 이 세 가지 방법 정리, 보급, 통일이 한글이 나아갈 바른 길이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1953년에 출판된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에 나타난 외술선생의 한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말은 배달결의 상징이며 배달정신의 표현이며 배달문화의 총목록이다. 우리가 배달말을 사랑함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 사람 되기 위하여 다음엔 제 조상의 문화창조의 역사적 생활을 받아잇기 위하여 다음엔 자손에게 정당한 문화스러운 재산을 끼쳐주며 아울러 문화창조의 바른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리하여 영구한 발전과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말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말 존중이 왜 중요하냐? 첫째,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말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 사람이다. 공자님도 그 사람의 말을 모르면 그 사람을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말이 사람다워야 한다. 말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 조상의 문화 창조의 역사적 생활을 받아잇기 위하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그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받아잇고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제대로 존중하고 배워야 된다. 우리말을 제대로 존중하고 배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조상들의 문화를 계승 발전하겠느냐 그런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정당한 문화스러운 재산을 끼쳐주고 문화 창조의 바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존중해야 된다. 한자 한문으로 된 글들 또 외국어로 된 글들이 우리 민족의 우리 문화의 문화다움을 제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민족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문화재산을 계승시켜주고 또 그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조의 올바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제대로 존중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족의 영구한 발전과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말을 존중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말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우리말을 통하여서 문화 창조를 일으켜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